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삼성지구라든가 아니면 원흥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사실 이런 지역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사연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예, 예. 네 분의 전문가는 모두 다 1년, 최소 1년 정도는 좀 보유해라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네, 일단 정찬혜 대표님하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하고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 그 3기 신도시 때문에 좀 마음이 좀 급하신가 봐요. 그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 일대가 이제 창릉 이제 지구가 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네. 좀 더 가져가야 되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일단 제가 그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드리고요. 예, 좀 답변을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보니까는 여기 그 지금 삼성지구의 동일 스위트 2차죠? 예. 네, 네. 여기 인근에 여기 골프장 있네요. 그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은 뭐 삼성역이라던가 이제 원흥역이 좀 가까이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좀 지도를 좀 넓게 보니 좀 넓게 한번 살펴보면 인근에 네. 지금 삼성지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또 지축지구도 있고 인근에 원흥지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창릉지구 일대가 지금 원흥지구, 그다음에 여기 삼성지구, 여기가 이제 지축지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일대가 다 그 창릉 신도시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개발되는 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의 한 240만 평 예, 정도예요. 그래서 네. 이쪽에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냐면 한 3만 8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창릉 신도시 네. 쪽으로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죠.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죠? 예, 일단은요, 제가 먼저 이제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지역적인 설명으로 한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네. 먼저 그냥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3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예,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에 한번 이 3기 신도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2기 신도시하고는 약간 틀리죠. 자, 어떤 거냐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90년대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이 좀 좋아요. 서울과 좀 가까이 있죠. 예,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산이라던가 중동이라던가 평촌이라던가 삼본, 분당까지 해서 5개 신도시가 공급이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1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어때요? 다 베드타운으로 공급이 됐죠.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냥 아파트만 공급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자, 근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 1기 신도시보다는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근데 2기 신도시부터는 좀 자족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족 기능이.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는 어떤 거냐면 1기 신도시보다 더 접근성이 좋아요. 그죠?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이 창릉 신도시 발표하면서 창릉 신도시에 여기에 자족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자리가 네, 늘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게 3기 신도시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면 우리 시청자님도 이쪽에 선호도가 높아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시잖아요. 네. 자, 근데 한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요 일대 첫 번째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왼쪽에 일산 신도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창릉 신도시는 여기에 있고 우리 시청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지구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의 계획대로만 발표가 되게 되면 자, 여기는 새롭게 이제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서울의 서북부권에서는 아무래도 일산 신도시는 점점 노후가 돼 가잖아요. 그죠? 네. 점점 노후가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요들이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더 가까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대책이 이제 먼저 이제 이 교통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교통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지는
지역이 지금 3기 신도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일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3기 신도시가 어찌됐든 주변 지역, 이 서북부권에서는 이 주거에 대한 수요를 끌어당길 텐데. 자,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창릉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인근의 삼송지구라던가 지축이라던가 이런 지역도 어떻게 보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새롭게 이 서북부권에서 이 지역에 삼송, 원흥, 지축, 창릉 신도시까지 해서 물론 이제 창릉 신도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격이 되겠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서북부권에서는 이 새로운 이제 주거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는 지역으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삼성지구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개발이 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주변에 공급이 많아져서 여기가 내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지금 3기 신도시는 지금 자족 기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일자리가 생기면 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도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분당 있죠? 네. 자, 분당 옆에 판교 있잖아요. 자, 판교가 이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여기가 자족 기능이 들어가 있죠. 네. 자, 근데 판교가 들어서면서 분당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예, 판교가 들어서면서 분당 가격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이게 분당뿐만 아니라 주변의 용인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자족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에 대한 수요가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이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저희 삼성지구라든가 아니면 원흥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사실 이런 지역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네. 예, 3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